안녕하세요. 개첩스토리 조이스입니다. 오늘은 허워드가 제 옆에 없어요. 좀 허전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너십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의 시각이라든지 상사의 시각에서 오너십이라는 거를 보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아마도 제가 매일 매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 밖으로 직원들한테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무지하게 조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단어와 그런 어떤 말의 무게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오너십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표현들 이런 거는 수도 없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션이라든지 이게 최선의 노력이었어?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 이런 걸 가지고 더 하면 어땠을까라든지 그걸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은 아마 수만 번, 수백만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이든 아니든 자기 일의 오너십을 가능한 게 실질적인 오너,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주인 아니면 탑 매니지먼트급 아니고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너십은 회사에서의 보상의 크기,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 또 책임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벌, 상도 있을 수 있지만 리워드라는 게 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오너십이 다 다르게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 주주가 아닌데, 나는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탑 매니지먼트만큼 또는 사장만큼 오너십을 갖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윗상사가 기대하는 만큼, 예를 들면 나의 부장님이 넌 한 요 정도 오너십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면에서 볼 때 현재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최대한의 오너십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사가 왜 나만큼 오너십이 없어? 넌 왜 이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러고 기대를 계속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푸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역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내 현재 포지션이나 주어진 권한에서 최고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직급의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준으로 오너십을 가지라 그러고 그거에 맞는 액션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 매니지먼트들, 그러니까 탑 임원급 아니면 상사들이 모를까요?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은 뭐냐? 자꾸 리프트 봐. 그러니까 너의 한계치를 넘어서 우리의 성과를 내야 돼. 그리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한쪽으로 싹 돌리고 나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의 일은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직원들을 좋은 표현으로는 동기부여, 나쁜 표현으로는 푸시 하고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에서 원하는, 내 상사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주인의식은 어떻게 가지면 좋은 거야? 매우 어렵습니다. 주인의식,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향이, 기질이 열정맨들이 있어요. 훌륭하죠. 모든 사람들이 열정맨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면 이러고 튕겨서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상사들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릴렉스 너는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자꾸 릴렉스 시켜주죠. 근데 많은 보통 사람들은 약간 반대 유형이에요. 특히나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보면 굉장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열정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가 좀 덜 성숙하고 어릴 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사람들이 나만큼 열정이 없지? 왜 나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지? 그리고 왜 내 수준으로 일을 안 해올까? 그러고서 막 부글부글 제가 화가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은 주어진 만큼 일을 하는구나. 다르구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얻게 되는 보람 같은 경험이 누적되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게 학습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주변 사람, 상사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요, 자기보다 밑에 주니어 직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간의 업무 교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너십이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발달되고 처음에는 열정의 크기가 요만큼이었는데 점점 좋은 경험이 쌓이면서 이만큼이 되면서 이런 좋은 열정과 오너십이 자기를 더 성숙시킨다는 거를 직원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유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일방적인 오너십을 기대하기 전에 회사나 임원 또는 뭐 매니저들 이런 분들이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업무 환경, 회사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 컬처가 복지부동이에요. 이게 복지부동이 미덕이고 복지부동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승진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곳에서 오너십이라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거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버텨나겠어요. 그걸 순진하게 다 듣고 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회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너네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하는데 미친 듯이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회사의 업무 컬처부터 아니면 개인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주인의식 발달은 다 다르게 성장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해서 동기부여시켜주는 거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틀리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오너십에 대한 그런 요구나 기대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또 반드시 가시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대들은 뭐 70년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범국가적 책임감을 가진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도 아니고 외환위기 때 금반지 내다 파는 애국자 세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오너십과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회사의 오너십에 대한 요구가 먹히는 것 같아요. 2023년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팀장들에게 부탁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100% 오너십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오너십을 100%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내게 권한이 또 100%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0%의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하냐? 그리고 내가 100%의 오너십을 만에 하나 갖는다고 해도 내게 달라지는 게 뭐냐? 나에게 얻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오너십 쉽지 않죠. 저도 월급쟁이고 직장인인데 그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게 권한이 100%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권한이 나에게 100% 있지 않다 보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내 월급이 달라지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오너십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회사를 위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라는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라라는 거는 회사를 위해서 정말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네가 맡은 일에 정말 잘 성공적으로 돼서 회사가 더 성장하고 좋은 결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나를 위해서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저는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0% 오너십,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00%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정도 받고 자연스럽게 승진도 하고 결국에 뭐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만큼 능력치가 쌓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00% 오너십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조이스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발표 자료 PPT를 만들어서 이제 사장님한테 리뷰를 받는 시절이었어요.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서 이제 조이스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때 조이스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발표 자료의 첫 장을 딱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작성자의 이름이 써있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자료가 네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좀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회사가 뭐라고 하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던 내가 만들어낸 그 작업물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는 상대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던지 간에 일단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정말 오너십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해보지 못할까? 왜 대충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왜 내 마음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름 석자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없지 않을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걸 끝을 못 내고 중간에 흐지부지해지는 거, 어쩌면 저는 그런 내 이름에 대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책임감이 가면서 없어지는 게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진짜 내 일이다, 내 회사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사실은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이 누가 나한테 시켜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하다 보면, 받는 월급만큼 주어진 시간만큼만 일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더 내 일처럼 초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의 수준으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정도로만 일을 할게, 그런 수준의 눈높이로 계속 일을 하면 절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레벨로 성장하고 승진하고 인정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일에 대한 욕심 없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가면 되지, 그 이상의 노력을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더 바라고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사평가를 하고 연말에 리뷰를 할 때 본인들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욕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맨날 주는 대로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잘 받던 못 받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현실은. 승진, 월급 인상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야 되는 게 맞겠죠. 내가 받는 거, 내 평가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나에게 딱 주어진 8시간, 9시간만 채우고 할게요. 그럼 사실 회사 생활 할 수 없죠. 조직 생활을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겠어요. 오너십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책임감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내 자신에게 좀 더 떳떳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하워드는 진짜 이상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꼰대스럽지만 정말 일 잘하고 성공했고 뭔가 내가 하나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열정과 꿈을 가진 분들은 사실 절대 이런 사고를 오너십 없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제 주변에 많은 선배들 중에서 훌륭한 리더분들은 110을 더하면 110을 했지 100 미만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훨씬 더 오너십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에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100%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훨씬 많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열정과 노력만으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아쉬우면 아쉽지, 오너십만큼은 마음가짐이잖아요. 여러분들께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더 꼰대 같다라는 게 각인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